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원양입니다. 영영. 오늘은 천일문 기본 유닛 51 51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수식.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챕터는 이제 전에 가정법 챕터에서 시제 파트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챕터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새로운 챕터의 제목은 준동사예요. 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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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동사는 뭐냐면요. 동사에다 변형을 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to를 붙인다던가 아니면 ing를 붙인다던가 뭐 이런 형태 있죠. 아니면 ed 붙여갖고 과거 분사를 쓴다던가. 그래서 품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꾸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변형을 가해서 품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다. 그걸 뭐라고 한다? 준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종류는 또 세 가지예요. to 부정사가 있고요.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바꾼 거죠. 동명사라고 하죠. 보통은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것이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사가 있어요. 분사.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죠. 현분, 과분. 얘는 능동태고 얘는 과분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리고 네 번째는 분사 구문이 있어요.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자, 얘는 품사가 세 가지로 다 변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예요. 명사밖에 없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고 그 다음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바꾼 거다. 근데 능동이면 이제 뭐뭐 하는 이렇게 바뀌고 과거 분사는 뭐뭐 된 수동의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긴 한데 이제 능동 수동이 가미가 된 거죠. 거기 살짝. 그다음 분사 구문은 부사로 바꾼 거예요. 부사. 그러니까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뭐라는 거다? 이 부분을 한다. 이 부분을 어떤 부분? 투부정사에서 그 중에서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개괄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통은 패턴이 어떠냐면 패턴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동사였는데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형용사로. 자, 그래서 해석이 보통 뭐뭐 할, 뭐뭐 하는, 뭐뭐 한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느낌이 강하도록 바뀝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명사, 투부정사는 한 덩어리로 묶고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전체를 다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봐라. 그러면 결국엔 명사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꾸며졌기 때문에 주인공이 명사예요. 명사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여기 밑에 나와 있겠네, 쌤이. 이걸 올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니구나.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았죠? 결국에는 명사의 역할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 역할이니까 이 자리에 이 큰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 구를 괄호로 묶으면 전체 문장 구조가 잘 보인다. 그 이유는 뭐냐면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식의 역할을 한 거는 좀 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덜어내고 중요한 뼈대가 이제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더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투부정사에 집중하면서 형용사로 쓰인 투부정사에 집중하면서 특징보다 앞에 명사가 있다. 쉬워요.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꾸며줬다가 이상하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지금 우리 형용사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확률이 높겠죠. 자, 예문 1자 투부정사를 예문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person 499번 최초의 사람인데요. To make voyage alone 하면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확장된 이유를 한번 봅시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겠죠. 만들었던 사람. 자, 해석은 그렇게 되겠고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자, 근데 to make에서 끝난 게 아니라 뒤쪽에 계속 확장되는데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자, make가 동사고요. 그다음 voyage가 항해예요. 그래서 혼자서 수식어. 혼자서 항해를 자, 이건 목적어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겠고 목적어이기 때문에 make의 목적어여서 언론은 또 항해하다의 make의 수식어가 되겠고요. around the world 세계 전역을 항해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수식어로 make를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to 부정사의 영향력은 이쪽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교재도 그렇게 돼 있죠. 잘 보면 수식어가 또 한 번 나왔고요. 자, 이 수식어들이 다 make를 꾸며주고 있어요. 혼자서 항해하고 세계 전역을 항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다? 여기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to 부정사를. 그래서 세계 전역을 혼자서 항해한 최초의 사람은 was, 얘가 동사죠. 주어 동사 수일치 신경 쓰시고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치체스터 경이었다. 보호가 되겠죠? 그 first person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뭐 이거 밑에 옆에 나온 거 보면은 who made 이렇게 표현했죠. 어차피 해석이 같아요. 투부정사로 표현하나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표현하나 의미는 같습니다.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요. 자, 드디어 500번이네요. 자, 반 했나? 와우. 자, 500번 볼게요. You have no one. 너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No one. 목적어고요. To blame. 비난하다인데 비난할로 바뀌겠죠. one을 꾸며줘야 되니까. 비난할 사람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But yourself. 너를 제외하고는. but이 여기서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 그래서 여기에 뒤쪽에 yourself 하고 전명구 수식어가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 blame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를 제외하고는 비난할 사람이 없다. 요 have로 꾸며준 겁니다. 자,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 your life 너의 삶은 인생은 is the fruit 결실이기 때문에 결실은 이제 약간 과일 결실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보통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of your own doing 너 자신만의 행동의 결실이기 때문에 어떻다. 너를 비난하고 너를 제외하고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행동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다 오로지 본인의 잘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을 꾸며준 겁니다. 더 이상은 확장이 되지 않고 위에랑 좀 차이점이 있죠? 위에는 계속 목적어나 수식어가 나오면서 이 투부정사가 길어지는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단절이 됐어요. 오케이?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501번 impossible 불가능은 is a word 단어다. 주어 설명했으니까 to be found 얘는 투부정사인데 수동태 투부정사예요. to be pp 우리가 지금 형용사 하고 있으니까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투부정사 원래 지금 능동태 해석은 근데 얘는 지금 수동태이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 될 당하는 거니까요. 뭐뭐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수동의 느낌을 살려갖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발견될 뭐 이런 식으로 found가 발견하다니까.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자, 동사는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only 오직은 in을 꾸며준 거예요. 전명구를 꾸며준 거예요. In the dictionary of fools 바보죠. 바보의 사전에만 요 in the dictionary of fools 이 부분이 뭘 꾸며줘요? 앞에 있는 found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니까 found를 꾸며주겠죠? 딕셔너리에서 이 사전에서 발견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 끝까지 이 교재도 밑줄을 쫙 그어놨죠. 이 전체가 투부정사 전체가 서로 물리고 물리면서 앞에 있는 word를 꾸며준 겁니다. 알았죠? 뭐 관계대명사로 꾸며줘도 뭐 지장은 없고요. 해석은 똑같게 될 겁니다. 불가능은 단어다. 발견되는 오직 어디에서요? 바보들의 사전에서.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얘기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자, 502번 If you are well prepared 너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주어 동사 보호가 되겠고요. 아니면 뭐 동사 여기까지 동사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there is nothing there가 나오면 주어 동사 위치 바뀌면서 there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다. 뭐 할 아무것도 없다. To worry about.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분이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worry가 걱정하다인데 이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가. 이 전치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문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첫 번째로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얘가 이 명사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되고 이 투부정사의 동사 파트가 동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를 고치는 사람 했어요. 그러면 a person to fix a car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차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 알겠죠? 자, 얘가 person이 주어고요. 얘가 동사처럼 해석이 되죠. 차를 고치는 사람. 사람이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고치는 거죠. 자, 그래서 a person to fix는 이 관계가 마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명사가 나온 다음에요.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관계가 마치 목적어 그리고 얘는 마치 동사 이런 패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X example a present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to give 줄 선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를 위쪽에 있는 1번처럼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로 볼 수는 없죠. T가 빠졌네. 자, 선물이 주는 건 아니죠. 선물을 주는 거지. 선물을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얘는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겠죠. 근데 실제 전체 문장의 목적어는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 기부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뒤쪽으로 보내보면은 해석이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선물을 준다. 그래서 목적어로 해석이 되는 위에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 사람이 고치는 거고 얘는 선물이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뒤쪽으로 보내야 돼요. 선물을 주는 거니까 의미상의 목적어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하나 더 예를 들어야 돼요. 얘는 그래서 살집 했을 때 a house to live 그럼 집이 사는 건 아니고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얘를 뒤로 돌려봐야 돼요. 얘를 뒤로 돌려보면은 이 목적으로 의미상의 목적으로 오는데 근데 집에서 사는 거지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 in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a house to live in 하고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요. a pencil to write.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의미상의 목적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그럼 얘 뒤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pencil 연필을 쓰는 건 아니고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with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 pencil to write with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케이스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면 전치사의 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앞에 있는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목적어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로 쓰였을 때 뒤로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치사가 필요했죠. 전치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뒤로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nothing을 뒤로 돌려보면 나 너 걱정돼. I worry about you. 그래서 about을 보통 쓰죠. 목적어로 받을 때. 그래서 여기에 about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만 설명하고요. 자,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전치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503번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can experience 경험할 수 있다. The joy of generosity. generosity는 관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관대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has something 어떤 것을 갖고 있다. to give 얘가 이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게 되면서 얘가 이제 형용사로 쓰인 투부정사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그렇죠? 근데 이 something이 의미상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동사. 뒤로 돌려보면 give something 이렇게 쓰잖아요. 뭐 give about to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없이 쓸 수 있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줄 게 있기 때문에 어떻다?
관대함의 기쁨을 다들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적은 것이라도 나눠줘라. 뭐 그런 얘기 같고요. 504번 You can never cross. 너는 절대 건널 수가 없다. 바다를. 언제까지? Until you have. 너가 the courage. 용기를 가질 때까지. To lose sight. sight은 시야 광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야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lose sight of는 일종의 can't see.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야를 잃어버린 거니까. shore는 해변가예요. 해변가. 자, 해변가를 여기 이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lose sight of에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역시 동사 목적어니까 어때요? to 부정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목적어까지 쭉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까지 포함해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courage, 용기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변가를 못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때까지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용기가 있어야지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있기 전까지는 바다를 건널 수는 없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위대하신 분이 얘기하셨네요. 그 다음에 505번 플렉스 타임은 자유 근무 시간제예요. 플렉스 타임은 could give 줄 수 있다. people 사람들에게 간목이에요. give가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쌤이 알고 있어서 바로 그냥 간목 제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이거는 동사를 알고 있을 때 힘이 나옵니다. 자, 좀 더 시간은 이제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좀 더 시간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To spend with their children. 자, 여기서 보면은 이 with는 여기 이렇게 묶인 겁니다. 자, with their children 이 부분은 앞에 있는 spend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리고 spend는 바로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time이 원래 자리에 여기다 넣어보면 spend time 시간을 보내다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spend하고 with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with는 차라리 their children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이 전체가 spend를 꾸며주지 spend하고 with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좀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 자유시간 근무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자, 그 다음에 506번 breakfast 아침은요 is the most important meal 가장 중요한 식사다 보호가 되겠고요. 그날의 of the day to have to 이 have to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질 하면서 앞에 먹어서 먹으려 되겠다. me를 꾸며주니까 좀 거리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근데 to think more clearly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분리를 시키고요. to think more clearly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되기 위해서 to have 먹어야 될 중요한 음식이 아침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이 잘 보면 to think more clearly in school 자, 이 부분이 다 이 먹다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때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have로 꾸며줘요.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도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쭉 투부정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to think가 앞에 있는 have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꾸며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명확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학교도 물고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식사 꾸며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확장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자꾸 따지셔야 돼요. 자, 507번 money 다음 페이지입니다. money 돈은요 is not an aim 목표가 아니다. aim은 목표란 뜻이고요. to live for 자, 이 전치사가 들어갔네요. 이 전치사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의미상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얘는 이제 의미상의 동사 두 개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고 aim을 뒤쪽으로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live aim 앞에 어는 빼고요. 목적을 산다. 그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여기 for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끊기고요. 그리고 전치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해석은 for까지 넣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앞에 있는 aim을 꾸며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돈은 살기 위한 목표가 아니다. 삶을 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거 not A but B라는 구문이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A가 not A but B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바로 뭐다? means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S가 붙으면 의미하다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뜻이 돼요.
자, of exchange 어떤 교환의 exchange는 교환이라는 뜻입니다. 교환의 수단일 뿐이다. just가 들어갔으니까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교환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또 100% 맞는 말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08번 I had a lot of school. 나는 갖고 있다. 많은 학교와 친구 이렇게 꾸며줘요. 이슈를. 친구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 또 문제가 많나 봐요. 이슈 문제를 갖고 있다. To deal with. 무엇을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deal with. last month. 자, last month 지난달을 어디다가 포함시켜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난달이 다뤄야 된다를 꾸며줄까 아니면 지난달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지가 괜찮은지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deal with 다루다 여기는 다루다인데 얘랑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 수식어가 그렇다면 가로는 여기서 닫힐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여기서 끊기고요. to deal with에서 끊기고 다뤄야 될 문제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럼 다뤄야 될 문제 하고서 지난달에 많이 있었다. 학교와 그다음 친구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last month는 had를 꾸며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뤄야 될 문제가 지난달에 많았다. 이렇게 지난달에 많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영향은 여기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좀 짧아요. 이거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관련성이 없어요. 뒤쪽에 이 live for하고의 연관성 deal with하고 연관성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어법 문제 풀면서 509번하고 510번 마무리할게요. 509번 The best season 최고의 계절은 to plant tomatoes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건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동사 다음에 토마토가 plant 심다라는 뜻입니다. 심다의 목적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등장했으니까 앞에 season을 꾸며줄 테고 그러면 여기서 끊으면 안 되죠. 동사하고 목적어는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여기를 끊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to plant부터 tomatos까지가 앞에 있는 season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토마토를 심어야 될 심을 최고의 season 계절은 is 그러면 뭐 이거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 같아요.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토마토가 주어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토마토는 지금 플란트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시즌이 단수니까 is 쓰는 건 괜찮죠. 언제가 괜찮다? In late spring 늦은 봄이나 아니면 early summer 약간 초여름 이때가 어떻다? 괜찮다. 토마토를 심을 510번 It's a terrific terrible 아니에요. terrific 멋진 훌륭한이라는 뜻입니다. terrible이 아니에요. terrible 테러 저지르지 말고요. terrible은 끔찍한이죠. 끔찍한 terrific은 멋진이라는 뜻입니다. 멋진 brilliant, wonderful 이런 훌륭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훌륭한 집이다. 그것은 보호가 되겠죠. 주어 설명했으니까 to live. 자 여기서 이제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얘가 이제 의미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의미상의 목적으로 사용됐고 동사. 오케이? 그럼 뒤로 돌려본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서 사는 거지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in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in을 넣어야 됩니다. to live in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하우스를 꾸며주는 수식어 부분이 되겠고 자 그곳은 멋진 집이다. 살 you can feel 너는 느낄 수 있다. seasons 계절을 through 뭘 통해서 전치사요. through the huge 거대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직 이 through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명사에서 끝나야 되니까 전치사는 큰 거대한 창문 유리 창문 glass니까 유리 창문을 통해서 얻어다 얘는 전체가 수식어가 되겠고요. 얘는 뭘 꾸며줘요? feel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대한 유리 창문을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 계절을 그래서 느끼다를 feel을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준 전면구가 되겠죠. 자 오늘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형용사적인 어법, 명사적인 어법 그거 문법 까는 사람 꽤 많은데 규칙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회화하는 게 아니에요. 회화는 되게 짧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의 규칙성이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약간 늦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다? 규칙성을 통해서 이제 길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길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냥 계속 씹으릴 거예요? 아니죠. 규칙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다. 이거 어려워 이게. 그리고
자, 그다음 동사에다 to 붙여갖고 형용사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거 전치사가 붙냐 안 붙냐.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이거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